우선 우리나라 야구 팬 여러분들은 워낙 골수 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야구를 즐기시지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응원을 하시기 때문에 지면은 너무나 속상하고. 아유, 목 쉬죠, 그럼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팬들은 그냥 즐기는 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나 이런 성향 쪽은 어느 쪽이 이승엽 씨께서는 더 좋으세요?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쪽이 좋죠, 당연히. 일본 야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일본 야구를 보면 좀 약간 재미는 좀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령 뭐 이 선수가 변화구에 약하다 그러면 계속 집중적으로 변화구만 던진다든지 승부에 집착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승부를 좀 걸어야 할 때는 좀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좀 극적인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일본 야구하고 한국 야구의 차이점은 뭐고 또 그 차이점은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서로 정면으로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길을 꺾으려고 하는 편이고 일본은 이렇게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드리겠어 하지만 정면 승부와 좀 피해가는 승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도 일반 시민분들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스타일이 야구 스타일은 전혀 반대입니다. 실제로 선수 생활할 때 당장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다 일본 사람들인데 나만 한국 사람이고 특히 한일 간에 또 그런 미묘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 용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우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플레이를 했다면 제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지만 생소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었어요. 어린 아기처럼 다른 선수들이 이쪽으로 가면 저도 같이 가고 그래서 앞서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일본에 들어갔을 때 프로 10년 차였거든요. 근데 꼭 신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우뚝 서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속이 쓰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합니다. 2년 전 일본으로 가실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때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애초에는 미국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2년 전부터 겨울에는 미국 팀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시범 경기를 하면서 그 꿈을 키웠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대우에 관계없이 제가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을 택했는데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아버님께서도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신데 아버님께서도 좀 반대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반대했었죠. 우선은 제가 미국에 가지 않을 시에는 국내에 남는다고 했었고 또 아버지께서는 차라리 미국이 아니면 한국에서 남아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본은 또 워낙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탁도 하셨지만 저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 전화가 와서 형 좀 기자회견 하는데 옆에 좀 있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요. 그때 가니까 이렇게 욕실에 혼자 이렇게 수돗물 틀어놓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흐르는 수돗물에 머리를 담고 계셨어요? 그때는 너무나 머릿속이 복잡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근데 어떤 게 정답인 줄 몰랐어요. 모든 건 훗날에 어떤 위치에 섰을 때 그때 한 선택이 잘 됐구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해 주실 거라고 믿고 모든 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길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승엽 선수 그렇게 힘들게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첫 해 스프링 트레이닝 때
기자들에게 밝힌 목표가 타율 2할 9푼에 홈런 30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성적이 형편없었죠. 홈런 14개, 그리고 타율은 2할 4푼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혹시 일본 야구를 당시에 갈 때 너무 자신만만하게 쉽게 생각하고 간 건 아니었습니까? 예, 우선은 맞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마지막 해에 너무나 좋은 시즌을 보냈고 그 전년도에도 최고의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일본에 가면 많이 힘들 거다. 첫 해 때는 고생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언론상으로든 또 선배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뭐 자만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듣지도 않았어요.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조차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요, 이렇게 아시아의 홈런 왕에 대해서 그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보도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슬럼프가 계속 지속되면서 모든 언론이나 주위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이 드셨어요? 우선은 관심이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2군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분들께서 당연히 안 좋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제가 홈 게임에서 경기를 하면서 워낙 제가 못 치다 보니까 홈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셨어요. 그때는 정말 야구가 너무 싫었었어요. 싫었었고. 그만두고 싶으셨었나요? 네, 그때는 뭐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첫 해에 실패를 했을 때 국내에서 그 선동열 감독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 그때 선동열 감독이 이승엽 선수 등에 달려있는 태극기를 떼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 전까지 국민 타자, 뭐 아시아의 홈런왕 이러한 명성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 큰 그런 부담을 갖고 시합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승엽 선수 어떻습니까? 그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가슴에 단 태극기를 안 뜬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뭐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를 했었고 한국에서 잘 했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버리기는 싫었어요. 하지만 부담감이라는 건 없었는 것 같아요. 부담감보다는 그런 분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뭐 국민 타자다, 뭐 홈런왕이다 이랬을 때는 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왜 관중석에서 야유 소리까지 나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들어도 제가 등에서 땀이 쭉 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어떤 관객을 상대로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예, 지난해 했었죠. 지난해 너무 힘들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나 뭐 만약 제가 포기를 하고 돌아왔다면 한국 야구는 더 이상 일본 야구에게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기를 하게 되면 제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일본에 갈 수 있는 폭이 좁아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제가 이승엽이 일본 야구에서 성공을 못할 것이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께 꼭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